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모임에 참여하고 나면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혹은 알았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주로 나가시나요? 모임의 성격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양한데 자꾸 관심이 가고 닮고 싶고 부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 부담스럽고 만나기조차 싫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의 인생 전반전은 부러운 인생일까? 아니면 부럽지 않은 인생일까? 내 인생의 후반전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저 정도면 정말 부러운 인생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40년 지기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처음 만난 친구도 몇몇 있었죠. 학교 다닐 때는 눈에 띄지 않던 평범한 친구였는데 그날은 유독 많은 관심을 받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동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는 나를 포함한 모든 동창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동창과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됐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부터 나도 남들이 부러워할 인생 후반전을 만들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이 좋은 방법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도 남들이 부러워할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신가요? 동창회에서 만난 부러운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춘 친구,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가 있는 친구, 견고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 흥미로운 취미와 열정을 가진 친구, 넓은 인간관계를 가진 친구, 목적의식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 건강한 삶을 가꾸고 살아가는 친구.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서 부러움을 자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 모두가 부러워했던 사람은 바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60 후반의 나이에도 남들 다 먹는 성인병 약도 먹지 않으며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에는 건강미와 밝은 기운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동창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관리했길래 나이가 같은 우리와 천지 차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수줍게 웃으며 특별한 것은 없고 그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신의 삶과 몸을 돌봐온 것뿐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를 수첩에 적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약 한 알도 안 먹는지 물었더니 가끔 감기약 정도는 먹지만 성인병 약은 먹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아주 젊었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그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웠지만 50 초반부터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관리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합니다. 52세 되던 해에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이대로 가다가는 늙어서 고생은 결정된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 그때부터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나의 몸 상태에 맞게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 습관을 만들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저녁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감사할 일은 있고,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둔다면 누구나 감사함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건강한 사람은 단순히 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맞춰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돈 많은 것보다 이렇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이 친구가 진정한 부자라는 부러움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식사는 소식이 원칙이며 제철 채소와 과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되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가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매일 걷기가 기본이고 주 3회 수영을 한다고 하며 무엇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절 관리는 아주 중요해서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모임에 참석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이유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에 도움되는 정보도 얻지만 특히 아이들과의 만남은 아이들 특유의 생동감과 역동성이 자신에게는 건강한 자극이 되어 그날은 특히 감사하고 기쁜 날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노인들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비결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복지관에 무료 수업이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배웠더니 어려움 없을 정도로 사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불편함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단절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배우려고 맘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부터 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로 영어 회화 공부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취미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 친구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는 3초 멈춤하기를 통해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간 멈춰서 깊게 호흡하며 생각을 정리한 다음 대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가급적 수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버리지 못하는 물건, 묵은 감정과 상처, 집착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비우지 못하면 정신적 소모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비우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이 생활 공간과 마음의 공간까지도 깨끗하고 가볍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정신적 유연성이 줄어들고 인간관계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젊은 세대의 이야기와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도 자꾸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해오고 있는 것은 돈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잘 사용했을 뿐인데 그렇다면 누구나 가능한 것을 나는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반성의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여지는 삶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차게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친구처럼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의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친구의 비법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무엇이 되었든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함께 시작해 보아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고독감 등 노년기에 흔히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5년 전 중풍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온 힘을 쏟아 현재는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60 중반에 크게 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지만 소비 습관을 바꾸고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고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친구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한 친구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회복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만 각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 진정으로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삶을 꾸려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결론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 가족과 갈등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화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창회에서 만난 다양한 모습의 친구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 부러운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건강에 투자합시다. 거창한 것이 아닌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20분 걷기,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기,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전자기기 끄기 등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합시다. 둘째,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시간을 씁시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배우자, 자녀, 친구 또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짧은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행복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차 한 잔, 반가운 만남, 좋은 날씨 등등. 이런 작은 행복들에 반응하는 습관입니다. 넷째,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시다.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그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재정 계획 세우기, 건강관리 시작, 취미 한 가지 개발하기. 이건 모두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다섯째, 평생 학습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활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관에서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법 배우기, 관심 있던 분야 공부하기,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삶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합시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봉사활동, 가족과의 시간, 취미활동 등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으면 됩니다. 일곱째, 회복 탄력성을 키웁시다. 인생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요. 3초 심호흡하기, 객관적으로 상황 바라보기, 주변에 도움 청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대응 방식을 연습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삽시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살아갑시다. 잠깐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